이번 시간에는 이 챕터 1의 보험의 이해부터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험 일반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그동안 없던 게 작년 8회부터 갑자기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보험 일반 이쪽 파트는 우리 이 과목과는 그렇게 어울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2차보다는 1차에서 출제되어야 1차 내용에 들어와야 더 옳은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에서 없던 내용이 지금 2차에서 이렇게 추가로 들어온 내용인데 애석하게도 작년에 이 내용들이 출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작년보다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점수 따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으니까 내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험하고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험 그리고 보험. 어떠한 이 위험이 발생을 하고 그 위험에 대비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위험이란 뭐냐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상생활과 위험에서 위험의 유형에 대해서, 그러면 이 위험의 유형, 그래서 어떠한 위험들이 있는가 먼저 알아보자. 첫 번째가 이 개인적인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위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국가의 위험에서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그리고 기업, 그럼 어떤 조직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국가, 이런 형태로 위험의 크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위험. 개인적인 위험의 가장 큰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 생명과 또는 건강과 관련된 이런 위험들이 있을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죠. 첫 번째가 일상생활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위험에 직면한다. 개인의 경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일터로 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아침 인사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든지 별거 없으십니까? 등 간밤에 무탈하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서 일상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출퇴근하는 중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로 출근하거나 일터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일터에서는 화재나 기계적 오작동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 농업인은 농기계를 몰고 농장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농장에서는 농기계로 농사일을 하다가 고장날 위험은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이 농업인 위험에 대해서 우리 어떤 농사일에 대한 농업재해보험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이제 농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이 별도의 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무직이 됐든 생산직이 됐든 출퇴근하는 중간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실이나 공장 내부에서 이 업무 중에 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 중에 위험도 있을 수가 있죠.
여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 일할 때 일할 때만이 아니라 여행을 갈 때도 위험은 존재한다. 여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교통사고 위험,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소나기를 만날 위험, 맛있게 먹은 점심으로 배탈이나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는지 걱정거리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행자 보험이라는 것을 들고 여행에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에서의 위험도 있다. 한편 가정에서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가장의 실직이나 소득원의 단절, 가족의 사망 등의 위험이 상존한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어떤 주 소득원이 되는 가장의 실직, 그러면 수입이 끊어지면서 어떤 생활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러한 위험들도 모두 다 우리 개인의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위험입니다. 기업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도 위험은 산재되어 있다. 기업의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지, 활발히 영업 활동을 하는 직원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지, 경쟁업체의 신제품 출시로 판매량이 급감하지 않을지, 자금 회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부도날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위험으로 보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가적인 위험입니다.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대형 건물에서의 화재나 붕괴, 육해공에서의 교통사고, 대형 건물의 화재, 붕괴,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거나 이런 육해공에서의 교통사고, 세월호 같은 경우 사고도 있었고,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 이런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공단에서 공단에서 폭발 사고라든가 아니면 대형 화재들, 이런 그 위험들이 많이 산재를 하고 있죠. 강력한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나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 등 많은 위험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국제적으로 외교상의 마찰, 무역 마찰, 전쟁 등의 위험도 항상 상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들이 항상 이 주변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위험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아울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이 항상 있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 위험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아니면 도로 주변을 걸어가면서는 항상 위험은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항상 발생하는 건 또 아니에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건 결국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적인 확률이 있다 뿐이지 이렇게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실제로 언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불안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상생활이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평소에 정상적인 주의를 가지고 위험에 대비하면서 활동하면 대부분 위험은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방어 운전을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해서 어떤 생활의 위축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위험 다음은 위험의 개념하고 분류. 그래서 먼저 위험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죠. 위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위험이라 할 것이냐 하는 의미예요. 먼저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위험이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위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위험에 대한 정의는 명쾌하게 정의된 것이 없으며 논자의 관점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일반적으로 위험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 말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안 좋은 일, 그러면 앞으로라는 얘기예요. 현재, 과거나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미래에 발생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이 미래의 일이다. 그래서 현재나 과거의 일이 아닌 앞으로 향후 미래의 일이고, 두 번째 위험이라고 했으니까 안 좋은 일이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위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데 미래 일 중에 안 좋은 일이 가능성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겠죠.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이라는 말의 어원에서부터 위험을 사용하는 분야나 관점에 따라서도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말할 때는 영어에서 위험은 우리가 흔히 위험을 영어로 리스크라고 표현하죠. 영어권에서는 이 리스크라는 용어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리스크로 번역하지만 위험과 리스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다른 의미라고 하여 영어 발음대로 리스크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리스크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위험에 직면할 또는 이 손해를 볼, 상처를 입을 따위의 가능성이나 기회이다. 그래서 리스크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어봤더니 결국은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나 기회. 성 또는 기회를 우리가 리스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리스크를 안고 일을 진행한다 하는 의미는 결국 이런 얘기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기회를 알고도 이 일을 진행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진행한다,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 작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위험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제시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정리를 해보면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불확실성,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그래서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잘 되지 않은 것, 이것도 하나의 위험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험하고 관련된 개념들이 몇 가지인데, 위험과 관련이 깊으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용어가 있다. 이 손인과 위태는 사전에서 위험 또는 모험으로 해석하여 리스크와 혼돈하기 쉬운데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 위험하고 비슷한 용어입니다.
용어들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위태입니다. 이 위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개념 한번 볼까요? 해저드는 위험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를 말하며 이를 줄여 위태라고 한다. 해저드는 위험 상황이나 위험 또는 해이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위태로 사용하기로 하자. 위태는 특정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이 특정 사고, 위태라는 개념은 이러한 특정한 사고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새로이 창조,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러한 손해 가능성이 새롭게 커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위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다음 단어도 중요한 얘기죠. 상태. 그래서 현재 놓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인입니다. 손인이라는 개념 한번 볼까요? 패럴은 손해의 원인으로 이를 줄여 손인이라 한다. 그래서 손인은 손해의 원인을 손인이라 하겠다. 화재, 폭발, 지진, 폭풍 후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등이 바로 손인이다.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손인은 손해의 원인을 말하며 다른 표현으로는 사고의 원인이니까 결국에 와서 손해의 원인이니까 이것을 사고라고 하겠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손해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 사고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손해. 개념은요.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것이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다. 즉 손해는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를 의미한다. 손해는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이 손의 원인이 되는 손인의 결과. 그럼 손인이라는 건 사고라고 그랬죠. 사고의 결과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어때요?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겠죠. 여러 가지 이 손해를 가치가 감소하는, 경제적으로는 결과 발생하는 가치가 감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손해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가치 감소라는 것은 이 가치는 이 경제적인 가치 또는 이 단순하게 가치라는 것을 이 경제적으로 금전적인 것으로만 표현하지는 않고 이렇게 경제적인 내용도 있겠지만은 이 정신적 또는 이 물리적인 이 감소도 우리가 이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태, 손인, 손해의 관계입니다. 위태와 손인, 손해의 관계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1-1과 같다 해서 이 위태,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태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인이 발생을 하죠. 손인은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상태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이 높은 이러한 상태를 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이것을 위태라고 표현하면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 사고의 결과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손해는 이 결국에 가서 이 가치의 감소다.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단계이고, 그러겠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하지만 아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을 위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위는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해버린 경우에요. 손위는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를 말하며, 그리고 손해는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한다. 가치의 감소를 다른 표현으로 손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위험의 분류. 그럼 위험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먼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의 기준은 위험은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또는 손실의 기회나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는가,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그리고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위험이 지니는 속성에 따라 보험이라는 사회적 장치를 통해 전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분류를 하는 것은 이 위험의 속성, 성격에 따라서 전가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을 어떤 성격의 위험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이건 이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전장치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을 분류할 때 객관적과 이 주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 기준, 위험 속성의 측정 여부에 따라 객관적 위험과 이 주관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의 속성이 측정이 가능하면 객관적이겠지만 이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없다, 수치화시킬 수 없다, 규격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그건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위험은 실증 자료 등이 있어 확률 또는 표준 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 측정 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그리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위험의 속성을 측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위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험의 속성을 측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보험이라는 것을 성립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게 나와야, 그리고 몇 퍼센트나 사고 발생 확률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 피해를 어느 정도나, 가치의 감소가 손실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걸 알아야만 이 보험료라든가 그리고 사고 발생 후에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적 위험입니다.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을 말한다. 페퍼와 나이트처럼 측정 가능한 것을 위험, 측정이 불가능한 것을 불확실성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 위험하고 투기적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투기라는 개념이 들어왔네요. 구별 기준 한번 볼까요? 위험의 속성에 손실의 기회만 있는가, 이득의 기회도 함께 존재하는가에 따라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 속성을 봤더니 순수 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있어요. 그래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이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투기적 위험에서는요, 이득의 기회가 공존하는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 손실 보지 않았을 때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손실과 이득의 기회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투기적 위험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위험. 순수 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다. 그래서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순수 위험으로 보겠다는 의미죠. 즉 순수 위험은 이득의 범위가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즉 흔히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홍수, 낙뢰, 화재, 폭발, 가뭄, 붕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순수 위험의 종류들이에요. 첫 번째, 재산 손실의 위험. 순수 위험에는 경제적인, 재산적인 부분이 이 손실된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손실의 위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배상 책임의 위험. 그리고 네 번째로 인적 손실의 위험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순수 위험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먼저 재산 손실의 위험입니다. 문자 그대로 각종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이다. 재산 손실의 위험은 재산의 형태나 형태에 따라 가치 평가 기법이 다른데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는 데 비해 동산은 이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 재산 외에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형 자산인데 이들은 가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손실입니다.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 위험을 말한다.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영업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 생산을 못하고 영업을 할 수 없더라도 고정 비율은 지출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 중단이나 영업 중단으로 순소득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이것을 간접 손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상 책임의 위험입니다. 민사적으로 타인에게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 위험을 말한다. 배상 책임 위험은 피해자가 야기한 손해의 법적 회복에 필요한 추가 비용의 발생, 기업 활동의 제약 또는 법규의 준수, 강제, 벌금 납부,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을 동반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인적 손실입니다. 인적 손실 위험은 개인의 사망, 부상, 질병, 퇴직, 실업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이다. 이러한 인적 손실 위험은 소득의 감소, 탄절, 신체 및 생명의 손실 등을 이야기하는데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이고 또는 영구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투기적 위험입니다. 투기적 위험은 이득의 기회와 손실의 기회가 이 같이 있는 경우를 투기적 위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투기적 위험, 이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얻는 기회도 있는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투기적 위험의 이득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 플러스 무한대까지 광범위하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는 이득의 기회를 의미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손실의 기회를 각각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정태, 어떤 경우에는 동태 이렇게 보고 있나요? 구별 기준, 위험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태적 위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발생 빈도나 규모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의 횟수가 변하냐 또는 그렇지 않고 규모가 변하냐. 변화가 없으면 정태적, 이러한 빈도나 규모의 변화가 있으면 이 동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적, 이 정태적 위험은 화산 폭발, 지진, 사고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그리고 동태적이라는 개념은요, 시간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변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 시장에서의 가격의 변동 또는 기술의 변화, 환율 변동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다음은 이 특정적 위험하고 기본적 위험. 구별 기준은요,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혹은 좁은가에 따라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적 위험은 한정적 위험으로 기본적 위험은 근원적 위험으로 분리도 한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적 위험은 한정적 위험, 기본적 위험은 근원적 위험 이렇게도 표현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적 위험,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이 위험이다. 주택 화재나 도난, 가족의 사망이나 부상 등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기본적 위험은요,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에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 대규모 파업, 실업, 폭동, 태풍 같은 위험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 2020년 초부터 발생하여 아직 해소되지 않은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본적 위험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특정이냐 또는 기본적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담보 위험,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 보험에서 많이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구별 기준은 보험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면책위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보험의 계약과 관련된 그러한 위험의 분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담보위험. 담보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이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에 대한 사고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이 보험자, 보험회사에서 져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담보위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이 비담보위험입니다. 비담보위험, 다른 표현으로 부담보위험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하는 위험이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외한 경우 등은 예로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면책위험이고 어디까지가 비담보위험에 해당하는가는 명확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비담보위험하고 면책위험, 이 비담보위험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그런데 면책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책임을 면해주겠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누구의 책임이에요?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책임을 면해주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면책위험. 면책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이다. 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또는 전쟁 위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위험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그래서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그리고 세 번째는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태적 위험과 특정적 위험, 이것들이 이 보험에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위험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담보위험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기본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의 경우 어떤 종류는 설령 손실 규모가 너무 크고 손실 발생이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사회복지나 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보험하는 위험도 있다. 그리고 다음은 위험 관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험 관리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